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시라. 앞으로도 원전 얘기는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또 차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리고 지금 조선 말고 방산 말고 또 하나의 주도주로 자리 잡은 게 원전인데,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었어요.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열렸었고 1호기 해체 승인이 좀 났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1조 원을 들여서 37년까지 해체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짓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해체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뭐 15년, 20년 이렇게씩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수혜주는 지금 시장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먼저 칭찬부터 할랬더니만 이렇게 갑자기 난해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할래요. 네, 칭찬 먼저 해주세요. 작가님하고 네. 같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해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네. 우리 앵커님하고도 네.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상반기에만 3번 주가 바닥에서 눌려 있을 때도 했었잖아요. 엄청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딱 보니까 저도 리포트 나오는 거 다 보고 뭐 외국 외사 것도 보고 다 하는데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주가가 이제 앞을 보고 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 시장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만 해도 미국이 열린다, SMR을 한다, 그죠? 그리고 얘기했던 게 체코코 될까?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체코만 보지 말고 내가 얘기했던 게 코리아 원팀만 보지 말고 네. 우리나라는 그 소위 말해서 밸류체인 안에 있는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등재가 되면 웨스팅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거고 네. 하기 때문에 원전 시장 확대되면 좋아진다. 그 얘기했었고 또 한 가지 이게 원전 하면은 그동안 머릿속에 우리 각인돼 있었던 건 중동, 미국은 SMR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동유럽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도 그 다음에 또 동유럽은 뭐 말할 거 없고 영국, SMR 최근에 롤스로이스가 이제 사과 승인 받았죠. 자, 프랑스는 원래 있던 애들이고 이탈리아, 이 스페인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도 UAE하고 사우디, 이집트, 터키도 마찬가지고 터키는 기분 나쁘겠네. 유럽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있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원전 미국 같은 경우도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 원전 폭발 사고 난 이후로 원전을 짓지를 않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SMR만 얘기됐었는데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에서 2030년까지 10기 착공, 원전 착공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글로벌 전체가 갑자기 트렌드가 되는 것처럼 이제 부각이 되니까 원전에 핫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머니가 지금 원전 관련된 주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뉴스킬 파워가 보니까 35달러? 얼마 전에 지금 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10달러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난리가 아닌 게 아니라 거기도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찍히냐? 안 찍혀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설계 승인 2건 받았지 매출 없어요. 돈 없어서 계속 펀딩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먼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그리고 다만 이거는 근데 분명한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했죠. 하도 사람 시달리게 하죠. 25, 26, 27, 28, 29년에 퇴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2030년까지 웨스팅하우스에서 10기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뭐가 된 착공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착공해놓고 안 하기로 하거나 그러진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이제 SMR 관련된 것들도 이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주가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한데 비싼 건 제가 보기에는 밸류로 따지면은 지금 답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좀 긴 시계열로 보면은 그림의 어떤 그림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뭐냐면 해체 시장이에요. 네. 원전은 또 실제 해체 경험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첫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뭐 빌딩 때려 부시는 거는 그냥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서 빵 하고 터뜨리면 되는데 이건 큰일 나잖아요, 이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체하는 것만 해도 1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매출 보니까 1조 700억 정도인데 그거 12년 동안 하면은 90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참여하느냐 관련돼 있는 업체들 해체와 관련돼 있는 거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한전 KPS 정도가 들어갈 거고 한전에선 건설사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은. 그쵸. 그 안에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될 거고 이제 그 외에 테마주성으로 있는 회사들은 뭐 사실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이제 그것들이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지 봐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게 이제 꽤 긴 시간 동안에 해체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면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지금 원전을 폐기해서 해체를 해야 되는 게 그것도 한 200기 된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장은 엄청 커요. 큰 건 맞아. 뭐 500조 원. 근데 엄청 큰 건 맞아. 근데 네. 어느 세월에 어쩌면 저는 세상에 없을 때쯤에도 한참 반이 뭐야?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 시장이 열렸다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화끈한 것도 좋지만 그 메인이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을 가지고 전체 밸류를 보시면서 볼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장황하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밸류가 좀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밸류만 봤을 땐 말이 안 되고, 근데 시장은 또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큰 시장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번에 뉴스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500조 원의 글로벌 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내 기업들이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해체 시장 지어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니까 네. 해체 쪽에서도 이제 결국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걸 처리하는 거, 폐기물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외의 주변적인 것들도 결국은 어쨌든 참여해서 만들어본 업체들이 될 테니까 저는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도. 사실은 겁 없이 까불고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삽질을 하든 도끼질을 하든 뭐 망치질을 하든 그랬다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냥 모든 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리원전 이번에 폐기하는 것도 국내 업체가 수주해서 어떤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숙지를 해가면서 해나간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긴 시계열로 보셔야지 이게 당장 시계가 열렸다. 뭐 이게 어떻게 된다. 저는 제가 볼 땐 이거는 SMR이나 이쪽보다 훨씬 먼 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 너무 흥분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도 이쪽에 많이 포커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가장 그런 뭐 꿈과 희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열리기 시작한 시장보다 현실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성과라고 하면은 뭐 SMR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원전 수주가 있을 거잖아요. 체코 수주 다음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주건이 또 있나요? 큰 거는 잘 안 보여요. 일단은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원팀만 보지 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대형 원전을 지을 때도 웨스팅하우스 전에 설명드리면서 걔들은 머리통만 있지 팔다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팔다리 역할하는 놈들이 안 접었다고 그랬잖아요. 79년 이후로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 시공해주는 업체가 한 번도 사고를 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은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무슨 뭐 아파트 짓듯이 그냥 뚝딱 걸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핀란드, 네. 불가리아 이쪽하고는 거의 조인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쪽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 협업은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을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이 되는 회사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뭐를 원전 관련된 걸 수주했다 그러면 그 안에 밸류체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테마성 기업들 말고 실제로 가능한 기업들 얘들은 이쪽으로도 붙어가지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전 기술인가 거기서 SMR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상업화하는 거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뭐 한전 주가 올라가는 것도 원전이라면서요.
한수원 또 지분 때문에. 뭐 한수원 예. 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수원이 직접 이렇게 대형 원전 짓고 하는 거는 나는 그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잘 모르겠거든 사실은요. 네. 여태까지 봐가지고는. 그렇지만 뭐 한전이 그렇게 해서 흥분해서 이렇게 땡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결국 가가지고는 우리나라 이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건설사, 주기기 업체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든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 해체 쪽으로 해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전 KPS 네. 그게 이제 그쪽 관련된 기술인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실제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지금 주가는 전혀 몰라요. 이 주식은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네. 근데 그런 맥락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전 KPS. 근데 뭔가 좀 민간 시장에 대한 개방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진짜 그 건설주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건설주들 요즘에 좀 너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뭐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뭐 금리 인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건설주들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주가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현대건설 팔았으니까 하는 소린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작년 결산 때 어닝 쇼크 났었잖아요. 네. 엔지니어링 그 조단위 적자나면서 그 25,000원에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이제 거의 9만 원, 10만 원 왔으니까 4배거든요, 지금. 네. 어바우트 4배. 근데 상반기에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보시면은 원전 이슈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 수주가 도시정비권 관련된 것만 가지고 이미 작년 수주를 넘어섰어요. 그게 10대 건설사들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PF 때문에 어려워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런 거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알짜배기 사업 수주를 엄청 많이 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 풀죠. 네. 정부에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뭘 또 할 거죠. 그러면 건설사 쪽으로는 분위기가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법 개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관련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추주환원 안 했던 회사, 기업 내용에 비해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그랬던 회사 가만둘까요? 회사에 현금 이만큼 쌓여 있는데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눠야죠. 네. 이거 내 거야 하고 안 할 거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PBR 100 기준으로 해서 공개매수하고 상장 폐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 주가 중에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3개가 그 글로벌 원전 ETF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확 붙어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좀 못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그 주가가 상승은 하긴 했지만 좀 상승 폭이 좀 미미하거나 네. 뭐 약하잖아요. 네.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역발상으로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원전 관련된 걸 수주를 한다든지 어떤 모멘텀을 타게 되면 그쪽에 편입이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설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좀 투자 아이디어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몇 개 생각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딱히 그쪽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좀 일부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원전주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뭐 미국이 SMR 한다 2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은 아마 프랑스 애들이 다 할 것 같고 느낌상으로. 네. 거기 빼더라도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 북미 다 우리는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열리는데 웨스팅에서만 지금 북미 원전 대형 원전을 10개를 짓겠다고 하니까 30년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밸류체인 안에 우리 기업체들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저희 SMR 관련해 가지고 전에 한번 쭉 설명드렸었잖아요. 뭐 네. 그죠? 4개 주로 4대 회사에 뭐 들어가 있고 하는데 뭐 두산도 들어가 있고 DL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삼성 들어가 있고 뭐 네. 현대 들어가 있고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은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LNG 쪽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그 발전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쪽에 대한 건설 경험을 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 원전에 미쳐 있으니까 원전 그러고 있는데 이쪽도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처음 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가스터빈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가스터빈도 그 실적에 도움을 많이 준 건 맞는데 지금 PER이 2027년도 거 땡겨와도 60배여서 좀 제가 오늘 그 리포트 하나를 봤거든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그 N모 증권사인데 네. 27년 거 땡겨 오니까 PER을 뭐 41배? 41배. 41배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좀 답답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게 야 이거 말이 돼? 싶기도 한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선이 되게 싸네.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시장 자체가 그 글로벌 전체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하고 니즈 이게 전력난이라는 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특히 데이터 이제 AI 쪽 이제 혁신 뭐 투자 이런 게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그것까지 붙어버리니까 또 노후 설비 교체 작업 들어가는데 기존에 석탄 쓰고 석유 쓰던 것들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LNG나 원자력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신규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믹싱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수요 니즈는 분명히 확 보인다라는 거죠. 조금 야 이게 말이 돼? 2030년 어디서 봤는데 2030년 밸류 갖다가 뭐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과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시라. 시간을 두고 보시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전을 좀 최근에 좀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네. 근데 포기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원전 얘기는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방향성도 네, 명확하고. 방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또 차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요를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줬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회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발전소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요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투자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실제로 수요는 개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캐즘 구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그 성장률도 좀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이 또 돼가지고 뭔 원자력 그러면서 또 다시 그린에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탈탈탈 막 이렇게. 나중에 네.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공부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저는 지금은 조금 비중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명확하고 근데 진짜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2차 전지랑 원전을 막 비교해서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해서 또 말씀 또 귀한 인사이트 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